2022년은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예상 외로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저도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28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 매수도 했는데 15만 원까지 하락을 하는 바람에 멘붕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를 꼽았습니다.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년 주가입니다. 중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초에 37만 8,500원에서 시작했는데 최저 15만 5천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약간 회복해서 현재는 17만 7,500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네이버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네이버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달란트 투자TV에 나가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 대해 반복해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네이버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만든 자료 중 일부인데요. 만약 A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달에 이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원씩을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매달 5%씩 움직이는데 3달간 오르고 한 달은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5년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은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불어납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에 5년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5년 후에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대략 5년 정도면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45만원 최고 꼭대기에서 네이버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5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2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거기서 또 2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8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5%가 빠져서 주가가 17만 1천원이 됐습니다. 지금 주가와 거의 비슷한 레벨입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변동 없이 계속 약 5년간 유지됩니다. 이제 5년이 되기 2달 전에 네이버 주가가 18만원을 회복하고 그 다음 달에는 22만 5천원을 회복하고 그러더니 5년이 되던 날에는 주가가 드디어 정고점인 45만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얼마로 불어날까요? 투자금은 A라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달에 1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0만원씩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됩니다.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A이고 파란색 줄은 네이버입니다. 5년 후에 A에 투자했을 때 수익과 네이버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즉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회사와 거의 같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5년 후에 네이버가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느니 차라리 네이버에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네이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네이버가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에 대해서 저는 네이버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현금 창출 능력은 뛰어납니다.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성입니다. 즉 얼마나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지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것이 현대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제가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투자 TV 등 다른 채널에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보시는 제페토입니다. 이미 제페토가 미국의 플랫폼 기업 메타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IT 전문지 베르딕트는 메타가 판을 벌인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네이버의 제페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웹툰입니다. 새 시장을 만들어낸 네이버 웹툰은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라는 것이 프랑스 MBA의 교재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둘만 봐도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정고점을 회복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네이버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미국 중고 의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을 때 시티증권에서는 알파벳의 PER이 15.2배, 메타가 10.1배, 알리바바 9.7배, 텐센트가 16.8배인데 그에 비해 네이버의 PER 22.8배는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PER이 구글이나 메타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려고 해도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전부 다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막 글로벌화가 시작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글로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이제 제페토로 글로벌 시장에 막 진입했고 웹툰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라인으로 여러 가지 파생 사업을 일본과 동남아에서 시작한 상태입니다.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이니 네이버와 성장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 때문에 네이버가 높은 PER을 인정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은 중국의 주식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오픈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장기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규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화폐 전쟁 중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원유 판매를 위안화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화폐 전쟁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화폐 전쟁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중국의 디지털 위안의 국제화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통해 상당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달러의 패권에 방해가 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틱톡을 규제하는 것과 비슷한데 틱톡보다 미국의 국익에 더 심각한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화폐 전쟁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